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방수재료와 미장재료에 대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미장재료의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경화. 미장재료가 어떻게 굳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굳어지는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수경성이냐, 물하고 화합을 해서 굳느냐, 아니면 기경성이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굳느냐에 따라서 기경성과 수경성으로 나눕니다. 그 기경성의 재료에는 석회계 재료들 또는 이 섬유질의 재료들 또는 진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로가 다 기경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진흙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땅에서 그냥 진흙을 가지고 물에다 묻혀서 핫뜨고 그 다음에 그늘에다 놔둬서 건조시키는 거, 바로 기경성입니다. 그런 거 하면 수경성이 있죠. 즉 물과 화합을 해서 굳어지는 시멘트 계통, 그리고 석고 계통, 이런 재료들은 전부가 다 수경성입니다. 물하고 화합을 해야만이 굳는 경우입니다. 물론 마그네시아 시멘트 같이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응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수경성이냐 기경성이냐하고는 무관하게 특수한 경우가 바로 마그네시아 시멘트입니다. 자, 보죠. 석회는 수중에서 경화하지 않는다. 석회계 뭐라 그랬냐면 기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기경성이니까 수중에서 절대 굳지 않죠. 맞는 얘기죠. 소석고, 물을 가하면 석고 성분으로 환원해 경화한다 그랬습니다. 소석고, 석고는 석고계, 시멘트계는 수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하면 석고 성분으로 환원해 경화한다, 맞는 얘기죠. 무수석고 플라스타, 즉 이것도 석고 플라스타입니다. 석고인데 무수석고, 소위 말하는 경석고죠. 경석고 플라스타, 이걸 우리가 킹즈 시멘트라는 표현도 쓰죠. 아주 단단합니다. 응결 시간이 길고 응결 경화에 의한 수축이 거의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수석고 플라스타다. 즉 우리가 앞에서도 이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 그러면 석고 플라스타였죠. 석고계였습니다. 가장 많은 거 마그네시아 시멘트였습니다. 그 기억나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수경성의 물질이다. 그런데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수경성, 시멘트 그랬으니까 수경성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수경성도 기경성도 아닙니다. 즉 염화칼슘을 넣어줘야만이 경화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마그네시아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염화 마그네슘 용액과 섞어서 반죽하면 잘 응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미장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수경성의 마무리 재료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수경성, 석고계 시멘트계가 수경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혼합 석고 플라스타,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 그리고 경석고 플라스타, 그러니까 혼합 석고, 시멘트 몰탈, 경석고는 다 수경성이죠. 물하고 화합을 해서 굳는 겁니다. 그런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굳는 그러한 미장재료죠. 정답은 1번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미장재료 중 기경성이 아닌 것, 결국 수경성인 것, 그렇죠? 자, 수경성 뭐였습니까? 우리가 시멘트 몰탈이나 석고계입니다. 자, 그래 보니까 석고 플라스타 있네요. 이것이 기경성이네요. 수경성이네요. 요게 수경성이니까 기경성이 아닌 것이죠. 자, 진흙, 석회계, 회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다 기경성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경성과 수경성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감 재료 중 기경성의 재료는 석고, 무수석고, 배합석고 그랬으니 1, 2, 4번은 수경성임을 금방 알 수 있고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기경성이라고 하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이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기경성의 미장 재료인 것, 석고 플라스타 수경성, 시멘트 몰탈 수경성,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기경성, 무수석고 플라스타 기경성, 수경성.
그러니까 기경성인 것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타밖에 없죠.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돌로마이트 플라스타가 기경성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에 미장 재료 중 기경성으로만 조합된 거 한번 여러분들 보죠. 자, 휘반죽 기경성, 석고 플라스타 수경성,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기경성, 시멘트 몰타의 수경성, 석고 플라스타 수경성, 휘반죽 기경성, 석고 플라스타 수경성,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기경성, 진흙 기경성, 진흙 기경성, 휘반죽 기경성, 돌로마이트 기경성. 기경성으로만 조합된 거 4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석회계냐 석고계냐 그리고 시멘트계냐 기타 진흙이냐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수경성 기경성을 다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미장재료의 결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미장재료 속에 결합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결합제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석고계 플라스타는 소석고의 경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소석계 등의 혼화제를 미리 혼합하거나 사용 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석고계 플라스타. 이 석고계 플라스타는 혼합석고 플라스타, 경석고 플라스타, 소석고 플라스타, 순석고 플라스타 이렇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석고계 플라스타는 소석고에다가 경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소석회 등의 혼화제를 넣어서 미리 혼합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물만 넣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모래를 같은 것 좀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석고계 플라스타입니다. 보드형 석고 플라스타, 우리 보드형 석고 플라스타는 사용 시에 모래를 혼합해 반죽하는 것이 바탕이 보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착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모래를 혼합한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타는 미분쇄한 소석회 또는 사용 시에 생석회를 물에 잘 연화한 석회 크림에 해초를 끓인 용액 또는 수지 접착액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타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타 미분쇄했다. 아주 곱게끔 갈았다. 거기다가 이런 소석회 또는 사용을 할 때 생석회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잘 연화시킨 석회 크림, 해초풀을 끓인 이런 해초풀 또는 수지 접착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타다. 혼합석고 플라스타 중 마감 발음용으로 사용 시 골재와 혼합해 사용하고 초벌 발음용은 물만 이용해 비벼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혼합석고 플라스타의 마감 발음용에 사용할 때 골재 그리고 이 골재를 넣는 건 초벌과 재벌에 넣습니다. 초벌과 재벌에는 골재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만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초벌 발음용이 아니라 정벌 발음용이다. 혼합석고 플라스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고 플라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름 발음용으로 사용을 할 때 초벌과 재벌에는 골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벌 마지막에 바를 때는 물만 이용해서 비벼서 사용하는 것이 혼합석고 플라스타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미장공사에서 시멘트 몰타일 발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옳은 문제 나왔죠. 일회 발음 두께, 즉 시멘트 몰탈의 일회 발음 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10mm가 아니고 6mm입니다. 초벌 발음 후에 방치 기간 없이 바로 고름질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방치 기간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치 기간을 두는 이유는 균열을 최대한 일어나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정벌을 발랐을 때 재벌 정벌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치 기간을 둬서 균열을 최대한 늘려주고 거기다가 고름질까지 해서 균열을 완전히 생기게 만든 다음에 재벌 정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쇠흑선 마무리는 쇠흑선으로 바르고 나무 흑선으로 눌러 고른 다음에 쇠흑선으로 마무리한다. 즉
세흑선으로 마무리할 때는 최종적으로 세흑선으로 마무리할 때는 세흑선으로 먼저 발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무 흑선으로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쇠흑선을 사용한다. 즉 쇠, 나무, 쇠 이 순서로다가 흑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은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바닥면에 몰타를 바를 때는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다. 습윤 상태까지는 가능하지만 물이 고여있는 상태는 좋지 않은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이 고여있는 데다 갖다 몰타를 발라봐야 결국 몰탈이 다 굳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물에 의해서 다 분해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습윤 상태에서는 바르라. 어느 정도 습기를 함유하고 있어야만이 균열이 접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쇠흑선을 사용할 때 쇠, 나무, 쇠로 우리가 흑선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옳은 내용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옳은 내용인데 시멘트 몰탈의 두께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정도로 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벽면의 미장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유성 페인트 칠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 유성 페인트 칠. 자, 유성 페인트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알칼리성에 약하다는 겁니다. 알칼리성에 약한 도장 재료가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성 페인트를 가장 빨리 바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미장 재료 중에 알칼리성이 아닌 것은 바로 바를 수 있는데, 알칼리성이라고 한다면 이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알칼리성을 희석시키고 나서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그리고 회반죽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알칼리성 성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들어갔죠. 여기 시멘트 몰탈, 시멘트 들어갔죠. 회반죽, 석회입니다. 다 알칼리성이 강한 성질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바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고플라스타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고플라스타는 바로 유성 페인트를 바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장 재료는 그렇습니다. 시멘트와 건조모래 및 특성 개선제를 배합한 공장 제품을 현장에서 물만 가하여 사용하는 몰탈으로서 현장 배합 몰탈보다 다소 고가이지만 현장 관리가 아주 쉬운 이러한 몰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레미콘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비벼서 사용하지 않고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혼합한 다음에 또는 혼합 재료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오는 거죠. 그 만들어 온 콘크리트, 이 레미콘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장도 협소하고 그런 기구들을 다 필요로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콘크리트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소위 얘기하는 레미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몰탈을 말합니다. 미리 준비된 몰탈이라고 하는 것, 즉 시멘트, 모래가 섞여 있는데 이걸 그냥 뜯어서 물만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몰탈이 바로 이런 레미탈입니다. 근데 레미탈의 의미하고 같이 보시죠. 시멘트와 건조모래 및 특성 개선제, 소위 말하는 뭡니까? 혼화재료죠. 이것들을 배합해서 공장 제품을 현장에서 물만 가해서 사용하는 몰탈입니다. 레미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장 배합 몰탈보다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현장 관리가 쉽다는 거죠. 배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배합하는 기구들을 놔둘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물만 넣어서 비비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바로 뭐냐? 드라이 몰탈이라, 소위 말하면 몰탈인데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몰탈이라는 거죠. 드라이 몰탈, 레미탈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라이트 몰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소위 중원소 바림을 원료로 해서 이 분말제에 모래나 시멘트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주로 방사선 차단에 사용되는 것이 바라이트 몰탈입니다. 방사선 차단입니다. 셀프 레벨링제 요사이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말 그대로 셀프, 스스로 레벨을 잡는 그러한 미장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셀프 레벨링제 혼합해서 갖다 부어 놓으면 이것이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수평을 다 만들어 놓는 이러한 미장제 셀프 레벨링제입니다. 초속경 몰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속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러한 경화가 되는 몰탈을 우리가 초속경 몰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레미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류 중 표준 용융 온도가 가장 낮은 것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뭐 비교해 놓으시고 보실 겁니다. 1종 220도에서 230도, 2종 240에서 250, 3, 4종은 260에서 270. 그러니까 1종이 가장 낮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정하는데 아스팔트가 좋으냐 나쁘냐는 양부를 판정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 그렇습니다. 침입도, 신도, 연화점, 마모도 그랬는데요. 마모도는 우리 소위 말하는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침입도, 신도, 연화점 그 이외에 우리 비중이라든가 가몬비 그리고 이황화탄소 소위 말하는 가용분 이런 것들이 성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소위 아스팔트의 좋으냐 나쁘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모도하고는 무관하다. 침입도, 신도, 연화점, 비중 그리고 가몬비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가용분 이것들이 전부가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마모도는 필요가 없다.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견고성을 침해 침입 저항으로 평가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아스팔트가 어느 정도 견고하냐? 그래서 침으로 다 찔러보는데 그 침해 관입 저항으로 평가하는 방법 침입도냐, 마모도냐, 연화점이냐, 신도냐 글씨 그대로입니다. 침해 관입 저항 그러니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죠. 바로 침입도입니다. 침입도가 방수공사의 재료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가 단단하냐 아니냐 이 아스팔트의 견고함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침해 관입 저항으로다가 판단한다. 이때 침해 관입 저항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침입도 측정이라 그러죠. 침입도다.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아스팔트가 단단하다 아니면 아스팔트가 무르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입도에 대한 얘기는 다음 문제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죠. 아스팔트 방수재료의 침입도가 즉 아스팔트죠.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20이라면 재료 시험 시 이런 조건입니다. 25도씨의 온도로 하중 100g에 시간 5초인 표준 조건에서 표준봉이 몇 밀리미터가 아스팔트로 침입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침입도가 20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도라고 하는 것이 몇 밀리미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침입도의 20을 측정하는 조건은 온도가 25도씨 그리고 하중이 100g 그리고 5초 동안에 누른 겁니다. 눌렀을 때 이런 표준 조건에서 표준봉이 침입하는 거. 그래서 침입도 1은 0.1mm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이니까 몇 mm입니까? 2mm가 정답이 되겠죠.
침입도의 의미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준 조건 25도씨 100g 몇 초 동안 5초 동안 누르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침입이 얼만큼 됐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문제 봅니다. 건축공사용 방수형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침입도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즉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침입도를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느냐? 15. 이건 뭐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침입도 15도. 다음 문제. 다음 중 지붕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그랬습니다. 자, 지붕공사. 우리 앞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 지붕공사 문제에서 기와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 기와를 시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그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붕에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흡수율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붕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 천연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피치, 블런 아스팔트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연 아스팔트는 우리가 지붕공사에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석유계 아스팔트, 우리 아스팔트 그러면 소위 말하는 천연 아스팔트, 레이크 아스팔트, 로그 아스팔트, 아스팔트 타이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천연 아스팔트하고 석유계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이 두 가지. 근데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론 아스팔트를 우리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에 강한 것이 소위 말하는 블론 아스팔트입니다. 열에 약한 것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지하실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블론 아스팔트는 지붕공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잔류유, 찌꺼기를 저온에서 장시간 증류한 것으로 응집력이 크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으며 연화점이 높고 안전하여 방수공사에 많이 이용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잔류유, 소위 말하는 석유 건류품 중에 저온으로 장시간 증류했다. 여러분들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간 증류를 했다. 어떤 온도로? 저온으로, 낮은 온도로.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굉장히 크더라. 또 온도에 의한 변화가 아주 적더라. 뿐만 아니라 연화점이 높더라.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공사에 사용한다. 저온으로 장시간 증류, 그리고 응집력이 크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고 연화점이 높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바로 블론 아스팔트입니다. 이 블론 아스팔트는 우리가 앞에서 지붕에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다는 거죠. 연화점이 높다는 겁니다. 응집력이 크다고 하는 거, 저온으로 장시간 증류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스팔트 필터라고 하는 건 뭔가? 소위 말하는 유기질의 섬유, 목면이라든가 마사, 폐지, 양털, 그 다음에 무명, 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원지포를 만들어냅니다. 그 원지포를 만든 데다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켜서 롤러로 압착해 놓은 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아스팔트 필터입니다. 아스팔트 타이트는 우리 천연 아스팔트죠. 레이크 아스팔트 역시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레이크 아스팔트, 로그 아스팔트, 아스팔트 타이트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하는 천연 아스팔트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론 아스팔트. 그래서 지하실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지상 또는 지붕 이런 데는 블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음 문제 이제 보죠. 접착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재의 접착제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멜라민 수지, 카세인, 페놀 수지, 스티롤 수지 그랬죠. 자, 우리 목재 접착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합판을 분류할 때 1류, 2류, 3류로 합판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1류, 2류, 3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1류라고 하는 것은 내수합판입니다. 물에 가도 물에 젖어도 하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고 부서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합판.
거기에 사용되던 수지가 뭐냐면 페놀 수지입니다. 이류합판에 사용되던 것이 멜라민 수지입니다. 삼류합판에 사용되던 것이 카세인과 요소 수지입니다. 자, 카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서 지방질을 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카세인이라고 하는 접착제입니다. 즉 동물성 단백질계 접착제죠. 그래서 스티롤 수지는 목재 접착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목재의 접착제로 활용되는 수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요소, 페놀, 멜라민 다 목재, 즉 합판에 사용됐죠. 폴리스티렌 수지 사용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목재 접착에 이용되는 접착제로서 내수성, 내구성인 측면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거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1류합판, 2류합판, 3류합판으로 나눴을 때 1류합판에 사용됐던 접착제 페놀 수지계 접착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1류합판, 내수합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접착력이 강해야 된다. 접착제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정답 2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다음 재료 시험 중 탄성가스를 구할 때 변형 측정에 이용하는 기구 중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 그랬습니다. 자, 탄성가스를 구할 때 탄성가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염계수위는 입술분의 시그마입니다. 즉 변형도에 대한 응력의 비. 응력을 변형도로 나누는 것이 탄성가스죠. 탄성가스, 염계수, 역률, 탄성률 전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길이 방향의 탄성률을 따진 것을 우리가 길이 방향의 탄성률, 역률 그러죠. 염계수. 그런 탄성가스를 구하는데 이 변형 측정, 바로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응력, 저 뭡니까? 변형도분의 응력 그랬습니다. 즉 탄성가스는 입슬론분의 시그마 이러죠. 이때의 입슬론 바로 변형입니다. 이 변형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 와이어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가장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평파제화 시험에 이 다이얼 지시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측을 하죠. 그래서 응답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또 진동 계측이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컴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변화에 대한 측정 기구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났는가를 재보는 것이 컴퍼레이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역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와이어 스트레인 게이지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